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한 시간입니다. 40-16번째 시간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이 40-16번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똑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재확인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한 판결 내용입니다. 그리고 40-16-2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보훈병원에서는 6급을 판정하였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을 판정한 판결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6번째 중에서 세 번째 시간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재판정 신체검사 건입니다. 이 내용 또한 보훈병원에서는 6급을 판정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으로 판정한 2020년도 판결 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친다 세 번째 시리즈로 해가지고 10-1번부터 10-11까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1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신체 부위 상위 등급 결정표와 신체 검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2는 전상군경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할 때는 7급이었고 신청한 후에는 6급 이항으로 판정받은 건입니다. 10-3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초신경병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고 신청할 때는 7급이었는데 신청 후에는 6급 1항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10-4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병에 대한 행정심판 중 등급 기준 미달은 위법 부당하다 하는 내용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10-5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초신경병에 대한 행정심판 중에서 심구출율 자료가 없어서 6급 이항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스텐트 개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스텐트 시술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급수가 나오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텐트 개수와는 상관없다는 내용을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번째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번째 영상 보훈병원에서는 6급 이항을 결정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는데 판결 내용은 증상이 없는데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또한 꼭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10-8번째 영상은 보훈병원에서 7급을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7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대로
7급으로 결정난 건입니다. 10-9번째 영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항을 결정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을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하였는데 중재술 시행 후 심근 허혈이 없다. 그렇게 하여 7급으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10-10 10번째 영상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위 등급 4급에서 기준 미달된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1번째 영상은 이 10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들을 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뇨병 시리즈에 관한 영상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6-3 그래서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0-16번째 영상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별표 4, 개정은 2020년 1월 31일 날 된 내용이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입니다. 제8조의 3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 5번째를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 측정 방법에는 1.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는 흉곽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으로 제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나중에 상위 등급 결정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자, 네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심장질환으로 해가지고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 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 부하 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장 질환에 관련된 판단 내용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 자료를 토대로 판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략적 관상동맥 조영술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정 내용은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를 영상 자료를 토대로 판정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서에
변이형 협심증이나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라고 적혀 있는 분들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신체 검사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위 등급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7급부터 올라오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급입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이 내용이 모든 신체 검사하는 내용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그 중에서 8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 7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급 2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급 2항 5108호로 판정을 받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10개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10개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렸었던 거는 2020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관련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급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2020년 1월 31일 날짜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신체부 위배 상위 등급 결정표가 2020년으로 바뀌었고 2020년부터 다시 새로운 신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40-16-1편, 2편, 3편 영상은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제가 많은 자료들 중에서 일부러 선택을 해서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그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러면 내가 6급에 해당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들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한 번 봐서 이해를 못하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봐서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재판정 신체 검사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 2항은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아까 7급은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인데 6급 2항은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이 가라는 거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가, 그리고 나. 여기 보시면 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이. 자, 여기를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영어로 LM이라고 그럽니다. 이 LM은 진단서를 보시게 되면 좌주간지 관상동맥 L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상동맥 조영수를 검사한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1번 그 다음 2번은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영어로 PLAD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40-16-1, 2, 3 영상 중에 하나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가 아니라 중위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6급이 아니라 그대로 7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 좌주간지 관상동맥하고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이게 가장 6급 이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아무 혈관에 있다고 해서 6급 이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좌주간지 관상동맥 LM과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 자, 그 중에서도 이 좌전 하행지 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 D1, D2 또는 중격분지 S1이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좌주간지 관상동맥 LM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은 6급 이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르 두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LM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에서 좌주간지 관상동맥과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여기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은 6급 이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의 관상동맥을 제외한 이 제외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관상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요 혈관에 70% 협착 병변이 있는데 여기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혈관은 좌전 하행지 LAD, 좌회선지 LCX, 우측 관상동맥 RCA, 직경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대각 분지 D1, D2, 둔각 분지 OM1, OM2, 후하행지 PDA, 후외측 분지 PL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받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좌주간지 관상동맥 LM하고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관상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심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그 심근허혈이 있어야지 두 번째 항목에 들어서 6급 이항을 해당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다고 6급 이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요 혈관이란 거는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측 관상동맥, 그리고 직경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대각분지, 둔각분지, 후하행지, 그리고 후외측 분지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협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그냥 70% 이상 협착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돈만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하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던 40-16-1, 2, 3편의 영상들에서 제가 더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영상에서 제가 더 또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그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이 내용에 맞아야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진단이 되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거나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그래서 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안 될 경우에는 또 6급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해당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어설프게 알고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들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아무 행정사나 아무 변호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자료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그럼 5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급은 4분의 1 이상이었고 6급은 3분의 1 이상입니다. 5급은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 영어로는 EF인데 이 심구출율이 그 이하인 사람,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협착이 너무 심하거나 했었을 때 그런 경우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도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그리고 나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이런 경우에 5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치료한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검사해서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5급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사람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5급입니다. 자, 그러면 4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급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4급입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1.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 40%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 4급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40% 이하일 경우 심구출율이죠. 그렇게 해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이나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4급입니다. 자, 그러면 3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급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이 30% 이하이고 신체 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 중요한 거는 이 심구출율입니다. 심구출율이 30% 이하이면 3급, 40% 이하이면 4급. 그러니 중요한 거는 이 심구출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다음은 2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급입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5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 30% 이하이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똑같은 30% 이하인데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2급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수시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 3급입니다. 같은 30% 이하인데 어느 정도 집안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3급에 해당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2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급 사망에 심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허혈성 심장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1급 사망에도 심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1. 외상입니다. 외상. 질병이 아니라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안정시에도 호흡곤란, 현훈, 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1급 사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 7급과 6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재확인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재확인 신체 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